자,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우점 뉴스. 눈에 띄는 기사가 있고, 또 이게 제가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하다가 교과서에서 봤던 내용이 또 포함되어 있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손혜원 전 의원 재판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실형이 선고가 됐는데요. 이 손혜원 전 의원의 실형 이유는 일단은 보완 자료를 이용해서 투기 예상 부동산을 구입했다라는 것, 그리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 명의신탁 관련된 내용, 요 두 부분이 일단 문제가 돼서 실형이 선고됐고요. 일단은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에 포함된 부분은 바로 명의신탁 부분, 실명등기법을 위반한 사실, 이 부분이 있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원 기사를 일단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남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알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 서울 남부지법에서 오늘 선고를 했는데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요. 사실상 검찰이 기소한 혐의 대부분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좌관도 징역 1년, 그리고 부동산을 소개해 준 사람도 징역 10개월에, 이분은 이제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네요.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 재판부가 밝힌 내용을 보면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서 시가 상승 등을 예상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도록 했다라는 내용이 일단은 실형이 선고된 가장 큰 부분,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과 9월 두 번에 걸쳐서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 계획이 담긴 비공개 자료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해 2017년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나눠서 한 1년 반에 걸쳐서 조카, 지인, 그리고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문화재단 명의로 이 도시재생 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와 건물 등 총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자, 비공개 자료를 활용해서 부동산을 사들인 것, 그리고 본인의 명의가 아니라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취득한 점,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자, 일단 최대 쟁점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단 명의신탁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나빠 보이는 거는 뭔가 비공개 자료를 가지고 그 시세 차익을 추구했다라는 부분이 일단은 딱 가장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혐의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포커스가 맞춰졌어요. 보완 자료가 과연 이게 비공개 자료, 그러니까 보완 자료가 맞느냐. 손혜원 의원은 이건 다 오픈이 됐던 자료들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것이고요. 검찰에서는 이것은 비공개 자료다, 오픈되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을 한 것이죠. 자, 이것과 관련해서 1심 재판부는 2017년 12월 14일 국토부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 68곳 선정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손 전 의원이 업무상 취득한 자료가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7년 12월이면 제가 부동산 국토부 출입했던 시기고요. 저도 지금 기억이 나는데 2017년 12월에 제가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 68곳 선정 발표 기사를 썼습니다. 네. 그때 이제 국토부 세종에 있으니까 이렇게 세종에서 국토부가 어떤 굵직굵직한 발표를 하는 그런 날에는 저도 그날 이제 세종 출장을 가기도 하는데요. 세종에 내려갔고 국토부가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이제 브리핑도 했었죠. 그때 그 목록이 처음 공개가 된 겁니다. 기자들한테도. 그런데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에 이 도시재생 전략 기획 자료를 받아 본 것이고, 재판부는 그것에 대해서 비밀 자료다, 보완 자료다 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판단을 한 거죠. 이런 그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공식 발표하기 전까지 보안에 붙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모두가 다 알고 있죠. 왜냐하면 그게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에 누군가에게 먼저 알려진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정보를 가지고 시세 차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기업이 공시를 하기 전에 그 내부 정보를 가지고 빼돌려서 미리 뭐 주식을 사둔다든지 처분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나중에 발각되면 그 책임을,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죠. 부동산 이 관련해서도 부패방지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던 겁니다. 자료가 공개된다면 목포시 입장에서는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쨌든 예산을 써야 되는데 미리 시가가 이제 올라버리면,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버리면 목포시의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목포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개되지 않는 것이 이익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일단 손 전 의원은 그 자료를 일단은 받아본 것까지는 뭐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해당 지역에 대한 어떤 뭐 애정이라고 할지 관심의 표현일 수 있죠.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어떤 사익을 추구했다라는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겁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2017년 9월에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받은 이 목포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자료에 대해서는 이 정보가 알려질 경우에는 부동산 투기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가 상승 때문에 부지 매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목포시로서는 외부에 알리지 않는 것이 상당한 이익이 되는 그런 안건이었죠. 2017년 9월이면 아직 국토부가 그 68곳을 발표하기 전인 그런 상황이었고요. 다만 재판부는 그 2017년 12월 국토부가 공식 발표한 그 이후에는 관련 내용이 공개됐기 때문에 그 이후의 어떤 일에 대해서는 비밀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2017년 12월 이후에 손 전 의원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선 죄가 없다. 당연한 거죠. 다 오픈된 이후에는 모두가 같은 입장에서 부동산 뭐 취득이나 매수의 판단을 내리는 상황이었던 거고, 12월 이전에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비밀 자료, 보안 자료를 이용해서 사전에 사익을 추구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던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제 재판부는 또 손 전 의원의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게 바로 조카의 이름을 빌려서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취득한 그 관련된 토지 그리고 건물을 사들인 그런 혐의가 있었는데, 재판부에서는 손 전 의원이 매매 과정을 주도하고 매매 대금, 또 취득록세, 중개 수수료 등을 부담했다. 그래서 해당 부동산의 실제 주인은 손 전 의원이다 라고 짚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단순 증여라면 그 조카가 증여세를 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뭐 매매 과정을 살펴봤을 때 그 대금 지급이나 취득록세 세금, 또 중개 수수료 관련된 부분들이 다 손 전 의원이 실제 지급하고 증여와 관련된 절차는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나중에 그것을 증여라고 주장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손 전 의원은 일단은 그 오늘 1심 선고와 관련해서 항소의 뜻을 밝혔고요. 일단 본인의 뜻이 판사가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했고,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 같다,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명의신탁이 뭐냐면, 그러니까 부동산은 본인이 금융실명제랑 같은 거죠. 부동산 본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취득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내가 사지만, 내가 돈을 지불하고 다 내가 하지만 뭐 계약서나 혹은 등기부 등본에는 다른 사람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바로 명의신탁이 되는 거죠. 3자 간의 명의신탁이 있을 수도 있고 계약 명의신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다 일단은 그 소유권 이전 등기나 이런 게 다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돼버리고, 그래서 지금 이 재판 결과로 치면 지금 요 기사, 뉴스원 기사에서는 안 나와 있는데 다른 기사를 보니까 일단은 몰수하는 그런 부분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손 전 의원이 자기가 이거 나는 내 목숨까지 건다, 그리고 이거 진짜 내가 잘못이 있었다면 내 재산을 다 뭐 내놓겠다라고 말했는데, 그거를 감안해서 얘기한 게 아닌가. 이게 무효 처리가 되고 몰수가 될 것을 예상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네. 어쨌든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 공인중개사 1차 과목에 나오는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민법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사실 이 가장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실명등기법, 부동산 실명법, 명의신탁 이 부분인데 좀 복잡하기도 하고요. 문제 자체도 어렵게 나오고 그래서 명의신탁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반갑기도 하면서 한번 저도 다시 한번 이런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80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네. 참 책만 펴면은 왜 이렇게 갑자기 뭐 정리가 하고 싶은지, 책상 정리가 하고 싶고, 옛날에도 그랬는데요. 학교 다닐 때도 그랬는데, 여전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조금씩 해나가면 80일이라는 시간이 또 길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너무 부끄럽지 않는 결과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우점 뉴스, 또 공부하다가 이렇게 관련된 뭐 기사가 있거나 뉴스가 있으면 한 번씩 이렇게 언급해 보면 저한테도 복습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고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내용이 법에 이렇게 나와 있구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게 저도 이야기거리를 가끔 들고 오겠습니다. 자, 날씨가 더운데 여름 잘 이겨내시고요. 장마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엄근진 기자와 함께한 대우점 뉴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